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김은풀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신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살 보는 법. 신살 보는 법은 뭐 여기 일진수를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사주 구조를 놓고 거의 많이 응용해서 본다. 그래서 이 기문도 신사를 보고는 이렇게 길신, 흉신, 길신, 흉신을 줄여서 신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신, 흉신을 보는데 이 사주를 써놓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본다. 여기서 설명한다. 이 포국을 해놓지 않고 사주도 써놓지 않고 신살, 기문등갑의 신살을 설명한다. 이거는 정말 좀 좋지 않는 모습이죠. 물론 잘 알고 계신 분은 그냥 숫자 써놓고 그냥 설명하면 그거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은 이 사주 구조도 없고 이렇게 포국도 해놓지 않고 신사를 본다. 이것도 여기 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포국을 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써놓고 설명을 한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사주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또 포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기문에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명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이제 잘 아신 분들에 의해서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질문이 있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사주도 없고 포국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좋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을 내가 꼬집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석으로 하자. 기왕이면 정석으로 하자. 그 부분들이 좀 이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석으로 함으로 해서 배우시는 분들 또는 배워가는 분들, 과정에 있는 분들 또는 이미 배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틀을 놓고 사주 구조와 포국을 해놓고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혹 제가 뭐 남을 좀 헐뜯고자 또는 뭐 그 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정석으로 한번 가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석으로 설명을 해 가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이제 신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도 천간으로 보는 법이 있고, 이제 지지로 해서 보는 것이 있죠. 천간으로 해서는 천을기는 일간으로 해서 보죠. 일간으로 천을기는 일간, 계일간이죠. 계일간은 이제 천을기인의 계일간이면 사묘가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 지지의 천을기인이 사묘가 기는데, 여기 지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사주 구조 지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 지반수에도 찾고 천반수에서 찾는다. 천반. 그러면은 사는 이화가 되고 묘는 팔목이 되죠. 팔목. 그러면 이화 있으면 천간에 이화가 있죠. 이화. 그러면 천을기인이 천반에 임해 있다.
자, 이 국에서 천을개인이 일진수, 일진궁 천반에 임해 있다. 천을개인이 임해 있다. 자, 사묘니까 이화하고 팔목이죠. 계일간의 경우는 천을개인이 그래서 천반에 임해 있다. 그래서 천을개인이 천반에 임해 있다. 천반수에 임해 있다. 그 다음에 자, 월덕기는 월지에서 보죠. 월지에서 보는데 오정병화가 월덕기인데 사주에는 월간에 임해 있죠. 월간에 임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궁에서도 역시 이 기의, 즉 병과 계의 기의가 있죠. 기의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진궁의 천반기의 병이 임해 있죠. 병이. 그래서 일준세에 병이 임해 있어서 일진궁 천반기의에 있으니까 월덕기인이 일진궁 천반기의에 임해 있다. 병이 월덕기이니까 임해 있죠. 이렇게 보고 일간이 일간은 계일간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일간 위에 임해 있으니까 이 이제 기의 병과계라고 하는 거인데 병과계라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 썩 좋지 않는 관계지만 어찌됐든 월덕기인이 임해 있다. 이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상 잘 안 보는 편인데 어떤 보는 것이니까 임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으로서는 이제 천관귀인 있고 천주귀인 있고 이제 태극귀인 있고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사주에서 크게 정형하고 이제 기문에서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미약하게 다룬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네요. 천을기인하고 월덕기인은 일진에 임해 있다. 그래서 천을기인과 월덕기인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마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마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역마는 일지를 위주로 보죠. 연지로도 보지만 일지 위주로 보는 거니까 일지 해묘미의 역마는 사가 되죠. 자, 사가 되죠. 해묘미 일지 해묘미죠. 해묘미의 역마는 사가 된다. 그러면 사가 이화죠. 사는 이화. 자, 이화면은 역시 여기에 천반에 일진궁 천반에 임해 있다. 천반에 임해 있는 걸 이거를 이제 천마라고 한다. 여기 일진궁에 천마가 임해 있는 거죠. 천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천마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 풀이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임해 있는 걸 설명하자면 이걸 천마라고 한다. 그 다음은 다른 궁에도 임해 있나, 역마가 임해 있나 보면은 여기 이화가 있죠. 이화, 사화 부모궁에, 여기 부모궁에도 임해 있다. 부궁에 부궁에 있죠. 부궁에 동안궁에 역마가 임해 있다. 부모궁에 동안궁에 역마가 임해 있다. 집안 역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그 역마에 해당한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일진궁 천반에 임해있는 게 이게 천마라하고 예, 부모궁에 이수 집안에 임해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부모궁에 역마가 임해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파를 보는데, 충파는 이제 사주의 지지로 해서 보는 것이죠. 지지의 충파는 천간에서 보는 거지만 이거는 기을을 보는 것이니까 천반은 보지 않고 지지 천지반수로 해서 충파가 임해 있나, 또는 각종 육친 관계로 해서 충파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충파는 이제 좌우축민실묘 진수사회하고 파는 자유오묘 진축술미 인사 신해 이렇게 해서 파가 되죠. 그 관계가 주어져 있나, 쭉 보면은 일진수와의 육친 관계에서 충이 있나 없나, 어느 궁과 충에 있나, 그리고 이제 상극 관계가 주어져 있나, 그랬을 때 이제 오토의 삼목이 상극 관계죠. 이런 건 이제 충우라 보지 않고 상극 관계, 육친 관계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오토의 충은 오토가 되겠죠. 이제 진술충이니까 오토가 일진수에 있나를 쭉 본다, 살펴본다. 그러면 오토가 일진수에는 없죠. 일진수에는 없으니까 충이 지반수에는 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파는 진축이니까 10토죠. 10토. 이게 5토니까 진술충이니까 10토면은 형제궁에 파가 이루어져 있죠. 50이니까 술미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형제궁과의 지반수는 파가 이루어져 있다. 물론 천지반수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충파 관계를 쭉 살핀다. 그래서 형제궁하고 파가 이루어져 있다. 충파. 자, 형제궁에 파가 있죠. 파. 그리고 이제 충은 이제 쭉 살폈을 때 충후 관계는 오토가 이제 진술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축 또는 술미해서 파가 되니까 파살은 형제궁에 있다. 쭉 봤을 때에 파살은 형제궁에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 또 보는 게 원진살이죠. 원진살은 이제 자미, 주거, 인유, 묘신, 진해, 사술, 이렇게 이제 원진살이 있죠. 이렇게 원살에 배웠으니까, 이제 원진살이 있나 없나, 이 천지반으로도 보고 지반수 관계로도 본다. 원진살이 주어진 게 어디가 있나. 그러면 천지반을 보면은 4오죠, 4오. 그러면 사술이죠, 사술, 또는 사술이 되니까 이거 원진이 되죠. 이렇게 일진궁에 원진이 있다. 자, 사술이면 이화하고 오토죠. 이거는 이제 오토는 이제 기문에서는 오토를 진으로도 보고 술로도 본다. 십토는 축으로도 보고 미로도 본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가 이게 이제 술이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진이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술 원진이면 사술 원진으로 본다. 그래서 이화하고 오토에서 원진이 주어져 있다. 원진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상관계만 보는데, 원진살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다른 궁도 역시 천반수와 같이 상응관계를 본다. 그러면 역시 부모궁에도 원진, 천지반이 원진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5하고 10이니까 5음이니까 이거는 원진살이 없죠. 1, 6이니까 여기도 역시 원진이 없죠. 여기도 없고, 3, 4. 여기 자성궁에 보면 4, 3 보죠. 그러면 4, 3은, 4는, 금인데, 유가 되죠, 유. 삼목은 인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원진인데, 원진이 있다. 이렇게 원진이 있다. 그러면 이 자성궁에도 천지반설에서 원진이 들어있다. 또 8, 9, 여기도 이제 신유가 되죠. 여기는 신유는 묘신이 되죠. 묘신 여기도 팔목은 묘가 되고, 구금은 신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원진이 있다. 그렇죠. 여기도 원진이 있다. 여기는 이제 오미가 되니까 여기는 잠이 이제 오미도 되지만은 오축도 되죠. 그래서 70은 원진이 되죠. 즉 오와 축이 되니까 잠이 추호해서 원진이 되죠. 원진살이 이렇게 쭉 궁에 많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원진살이 궁마다 많이 주어져 있고, 오수로에서 원진이 부모궁하고도 주어져 있고, 또 보면은 쭉 이제 원진이 없죠. 그런 이제 진쭉 술미니까 술미 찾아서 술미는 역시 부모궁만 일진수하고 상관관계 했을 때는 부모궁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부모궁하고의 관계에서. 원진살은 여기서 이제 기문에서는 이제 관액을 볼 때에 일진수에 원진이 들면은 관액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원진살은 필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죠. 원진살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이제 도화성을 본다. 도화성도 이건 이제 어떤 이제 객적 또는 이제 인과관계에서 도화궁도 적용이 되는데, 도화는 역시 일진수, 이제 일지수로 해서 본다. 해묘미니까 묘가 도화가 되죠. 자가 도화가 되죠. 자수면은 일수가 자수죠. 일수가. 그러면 일수가 동해 있는 궁을 보자. 쭉 보면은 천반에 임해 있는 건 보지 않고 일진수만 보니까 재성궁에 일진수가 동해 있죠. 일진수. 여기서 재성궁에 도화가 임해 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재성궁에만 동해 있죠. 이제 도화가 재성궁에 동해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편재가 되죠. 편재. 이제 정제궁에 동해 있으면은 나은데 편재궁에 동해 있기 때문에 이제 도화와 재성궁하고 관계. 나중에 풀이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편재궁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일진수의 도화를 편재궁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재성 편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본 부인을 놔두고 이런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이제 타 여인과의 복잡한 관계. 이 사람이 이 국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 허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1차적으로는 그런 관계. 많은 여성 편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많은 여성을 찾게 된다. 거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도화라는 건 이렇다. 일지수로 해묘이 목국이니까 자가 도화죠. 해자. 그래서 도화를 전체 궁에서 찾아본다. 이렇게 도화궁을 찾아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겁살이 있죠, 겁살. 겁살은 해, 묘, 미에서 신이 겁살이 되는 거죠. 신이 겁살이 되니까 구수가 겁살이 된다. 구수가 겁살이 있는데 일진수에는 동의하지 않고 어느 궁에 동해 있는가 쭉 봤을 때 자성궁에 구수가 동해 있다. 자성궁에 구수가 있으니까 구수에서 자성궁에 겁살이 동해 있다. 동해 있다는 게 아니라 자성궁에 임해 있다. 동안궁은 이제 세 군데니까 동안궁이 아니라 임해 있다. 자성궁에 겁살이 임해 있다. 이게 겁살이 올 때에 이제 이런 상관관계, 또 나이가 있죠. 22세부터 30세, 여기 구금 지반수니까 22세부터 30세까지 이제 겁살이 주어져 있다. 이때 겁살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같이 주어지고 일준서와 같이 정해지죠. 이제 겁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망신살은 이제 망신살이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기문에서도 응용을 하지만은 큰 작용은 아닌데 역시 망신살 보는 법은 망신살은 해미오미에서 인이망신이죠. 인이 아니면 38목이다. 3이 망신인데 이 어느 궁에 임해 있는가, 천반에 임해 있는가, 어느 궁에 임해 있는가 해서 중궁에 임해 있죠. 3목에서 이제 중궁에 임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중궁은 동화한 것이니까 망신궁이 동해 있다. 그래서 일진수하고 상관관계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죠. 중궁에는 망신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옥살인데 수옥살은 역시 해묘미에서 유가 수옥이 되는 거죠. 해묘미 삼화 일지수로 보는 것이니까 수옥이 유가 수옥이 되는데 유면은 사가 되죠. 수로 사. 그러면 사가 어느 궁에 임해 있느냐? 쭉 이제 지반수로 쭉 살펴보면은 자선궁에 임해 있다. 자성궁에 임해 있다. 자성궁에. 그러면서 천반에도 보는데 수옥은 천반에 이게 이 운세를 볼 때 천반도 같이 보는 게 되니까 천반 중궁에 천반에도 임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옥사를 살펴보면서 이 운세에 올 때의 이 응용관계 또는 이제 동에 있는 궁에서는 이제 천지반수 상관관계 이것을 이제 살펴본다. 수옥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어떤 자기 직업적 위치에 의해서 어느 틀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수옥의 모든 게 수옥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영마, 이게 천을기인, 월덕기인, 이제 다른 기인성들이 많죠. 이제 삼기 기인도 있는데 삼기 기인은 그거는 격국론에서 필요한 얘기고 여기서는 신살론이니까 천반으로 보는 것은 일간으로 보는 것은 천을기인하고 월덕기인은 이제 월지에서 보는 거고 영마에다 충파, 원진, 도화, 겁살, 망신, 수옥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법을 살펴봤다. 그래서 이제 이 국을 해석할 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설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기 빠진 부분들을 이제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신살에 대해서 이 부분만 우선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빠진 부분들을 더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